오늘은 박수로 면역 정체를 풀어보겠습니다. 빰, 빰,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 여러분이 계신 공간이 꿀꿀하시면 박수를 쳐보세요. 그 안에 정체된 공기를 뚫어주세요. 여러분들의 면역이 쑥쑥 올라갑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스마일 닥터 박석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다 같은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몸풀이 율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박수! 자, 어제는 바로 박장돼서 박수 치면서 크게 웃는 웃음을 했는데, 오늘은 바로 파한돼서 얼굴 전체로 웃는 웃음입니다. 바로 이거 얼굴 전체로 웃을 때 바로 웃음 근육 15개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저도 이것을 이해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 간단한 원리, 바로 얼굴 전체로 웃지 않으면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얼굴 전체 15개 웃음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웃는 웃음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하하 하하하. 얼굴 전체로 웃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이렇게 얼굴에 웃음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안윤국, 내역골근, 소근, 이 세 근육이 활성화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에 있는 감정을 지배하는 부분을 자극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 전체로 웃는 웃음을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웃어도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는데, 바로 얼굴 근육이, 웃음 근육이 굳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계속 웃다 보면 서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엔돌핀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나오면서 기분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웃어가지고 치료 효과가 나타나신 분이 유튜브에 우리 하하대학 댓글로 올린 글이던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3달째 하루 3시간 웃었더니 3시간을 웃어요. 예, 이분이 골반에 석회염증이 거의 다 안 아프고, 몇 년째 아프던 머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고, 콧속이 골맞다 터지길 4년이나 되었는데 다 나았고, 위도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이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도 못 떴는데 잘 떠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이분이 3시간씩 웃는데 3시간 정도 웃을 때는 배로 웃어야 되고, 일단 저한테 혹시라도 웃기를 원하는 분들은 상담을 해야 됩니다. 잘못 웃으면 목이 손상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랫배로 3시간 정도 웃었더니 몸의 질병들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그런 체험 사례를 댓글로 옮겼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예, 실감이 나지 않을 텐데요. 저는 매일같이 웃음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치료 사례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웃음을 때로는 보약으로 또 운동으로 활용하시면 이런 좋은 결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뭐다? 운동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얼굴 전체로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하, 하하하. 자, 전체로 웃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3시간을 웃는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이렇게 1달, 2달, 3달 정도 훈련하게 되면 기본 1시간 정도 웃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혼자 웃으시도록 36서울병원 웃음치료소에서는 이렇게 훈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체험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우신 분들 소개하시면 이분들에게 건강 기별과 함께 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허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호흡법인데요. 들여 마실 때 배가 뚱뚱하게 만들어주고 내쉴 때 훅 뒤로 꺼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들여 마시고 내쉰다. 들여 마시고 내쉰다. 이와 같은 호흡법으로 허리를 늘려보겠습니다. 허리는 어깨를 앞쪽과 골반도 앞쪽과 그러나 허리는 뒤쪽으로 빠진 자세로 뒤로 많이 늘려주시는 자세입니다. 이때 무릎을 가볍게 구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여 마실 때에 뒤로 손 잡아주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회를 해볼게요.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여 마시고 후, 내쉬어주시고 마지막 들여 마시고 내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척추도 좋아지지만 가슴도 열려서 가슴이 좀 더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준비. 머리 스트레칭입니다. 숨 먹고 뒤로 하나, 둘, 셋, 넷 내리세요. 오른편 하나, 둘, 앞으로 반대 둘, 둘, 앞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내려오세요. 턱 들기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반대 둘, 둘, 셋, 넷 앞으로 어깨입니다. 앞으로 시작. 앞, 위, 뒤, 아래 돌려. 둘, 셋, 넷. 자, 뒤로.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허리 뒤로 젖히기입니다. 숨 혼자 먹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뒤로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네, 다리 모아 공 잡겠습니다. 자, 다리 벌려. 어깨 넓이만큼 봉 잡아주시고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어깨 위에 끝에 잡아주시고요. 허리 돌리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오른편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 반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숙이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어나세요.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어나세요. 수고하셨어요. 자, 허리 돌리겠습니다. 시작. 오른, 뒤, 반대, 연결. 둘, 셋, 넷. 반대요. 왼, 뒤, 연결. 둘, 셋, 넷. 네, 다리 모아주겠습니다. 자, 허리손. 오른쪽 다리입니다. 앞뒤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리겠습니다. 자, 옆으로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리겠습니다. 자, 발끝자락 포인트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내리겠습니다. 반대쪽입니다. 자, 앞뒤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내리겠습니다. 옆으로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앞에 포인트입니다. 시작. 코, 무릎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앞으로 공 세워보겠습니다. 팔 길게. 팔 사이에 머리 집어넣겠습니다. 호흡 들여 마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번 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모아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 서중연합회 온라인 건강 세미나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맛있는 것을 먹거나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비교적 쉽게 얻는 행복이기 때문에 그 행복이 짧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지만 얻을 수 있는 행복들이 있죠. 이러한 행복은 오래 우리가 행복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중에는 운동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기 힘들고 귀찮지만 해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성취감과 또 변화된 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 오래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와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힘들어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래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을 찾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원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제가 부르신 후에 별내행복교회의 최현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요. 특별 찬양은 별내행복교회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이원기 목사님의 꾸준한 운동이 면역력을 강하게 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내 죄진 벗었네 내 죄진 벗었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오 나의 가장 기쁜 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매일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온라인 건강 세미나 둘째 날 방송을 통해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찬양과 말씀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이 시간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원기 목사를 통하여 전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의 면역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역력까지도 레벨업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결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려 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
안녕하세요. 서전앞에 성도 여러분. 저는 별행복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기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꾸준한 운동이 명력을 강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건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19년 만에 대학생 때 만났던 후배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반말로 친근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존댓말도 하고 조금은 어색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처음이라 어색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두 번째 만남을 가질 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모른다고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간의 기억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고 또 세 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친구의 기억과 제 기억이 접점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이렇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어요? 안경도 안 쓰고 왜 이렇게 쪘어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며 제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운동은 하지 않았지만 한 번 운동을 하면 격하게 하는 저는 운동과 건강, 즉 면역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작가이자 변호사인 로빈 샤먼은 운동과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합니다.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면역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면역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을 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면역력과 운동을 연결하여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운동은 정신과 영성,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본 강의는 면역과 운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정신과 건강, 영성의 균형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바른 판단력을 가지며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적당한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이란 무엇일까라는 바로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약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감기에 걸린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3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 동안 면역 기능이 억제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감염된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우리 몸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은 무엇일까요? 운동에는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의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 중에서 중강도 운동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 몸의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건강 운동을 수행한 그룹과 수행하지 않는 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걷기를 수행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호흡기 감염 유병률이 절반 정도를 감소하는 결과를 갖는다고 말합니다. 결국 적정 수준의 운동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의 위험을 줄이지만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감염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강도 운동은 우리의 면역체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 멋지게 살려면 무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좀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 멋지게 살려면 무산소 운동. 감사합니다. 중강도 운동과 고강도 운동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에서 저강도 운동은 자신의 신체 능력의 30% 미만의 수준으로 운동을 50분에서
60분 정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중강도 운동은 최대 능력의 40에서 60%, 고강도 운동은 최대 능력의 70%에서 80%의 수준의 강도를 같은 시간 동안 5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수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의 기준은 유전, 신체적 및 심리적 건강 상태, 체력, 그리고 식이 상태 등과 같은 개인 차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강도 운동으로 운동하는 것이 면역 강화를 위한 최적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운동 강도에 따라 운동 중에서 우리의 면역력은 증가되고 회복 기간은 3시간에서 6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운동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신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마이오카인은 면역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자극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근육에서 분비되어 면역세포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이 마이토카인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비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기적을 부른다.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 편에서는 최근 내분비 기관으로서 근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의학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관련 연구가 급증하면서 매년 2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하며 마이오카인의 효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오카인의 대표적인 물질인 아이리신은 비만을 유발하는 백색 지방을 몸이 좋은 갈색 지방으로 유도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고 비만과 당뇨, 대사 질환을 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를 예방한다고 말합니다. 이만큼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고 말하는 면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면역이란 무엇일까? 면역이란 몸 안에 들어온 병원체인 항원에 대하여 항체가 만들어져서 다시 같은 항체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 시스템은 생물의 감염이나 질병에 대항하여 병원군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역은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 즉 획득 면역, 적응 면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피곤하거나 체력이 떨어지면 우리의 면역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질문에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신희철 교수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면역력은 없다고 말합니다. 신희철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면역력, 즉 면역 반응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면역력을 조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면역 시스템을 단 하나의 약이나 건강보조제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후천 면역, 적응 면역, 이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자연 면역 혹은 선천 면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1차 방어막이라고 말합니다. 피부, 점막, 백혈구, 혈청, NK세포 등을 포함합니다. 특별히 NK세포는 항체를 보유시키는 일로 개체의 과민성을 제거한 일을 하며 세포 독성 효과를 지니고 있는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병원체가 1차 방어막의 자연 면역을 뚫게 되면 2차 방어막인 적응 면역 시스템이 작동되는데요. 후천 면역, 획득 면역 혹은 적응 면역, 이 2차 방어막은
후천 면역, 획득 면역으로 B세포와 T세포 등이 있습니다.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의 전 단계로 골수에서 생겨나며 체액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또한 T세포는 흉선에서 생기는 림프구로 여러 종류의 세포성 면역, 즉 어떤 상황에 특이적 반응을 보이는 림프계 세포를 제거하도록 면역을 유도하는 세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B세포와 T세포들은 후천 면역, 획득 면역, 적응 면역인데요. 선천 면역과 달리 한번 침입한 적을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기억한 적에 대하여 최적화된 정예 용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준비된 정예 용사는 추후 동일한 적이 몸으로 들어왔을 때 이를 빠르게 인식하고 공격하여 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적응 면역 시스템을 통해 적을 제거할 최적의 용사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결국 일시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운동만이 우리의 면역력,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운동은 두 가지 면역 시스템,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환경에서 완전한 적응과 회복을 위하여 설계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어떠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도 혹은 우리의 환경 속에 그 어떠한 병균이 있다 하더라도 죽이거나 우리의 힘을 빼앗기지 못하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운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 것이죠. 혹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봐 우리에게 운동이라는 특별한 활동을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운동, 즉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중강도 중심의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중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박수가 안정적일 때 1분에 60회로 뜁니다. 우리 나이가 30세로 가정한다면 운동 강도는 유산소 능력의 60% 정도 하는 것이 바로 중강도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 강도 도출을 위한 세 단계가 필요한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220에서 나이를 뺀 것이 바로 최대 심박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유 심박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시 나의 심박수를 뺀 것이 여유 심박수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유 심박수 곱하기 목표 운동 강도. 이것이 안정시 심박수, 바로 목표 심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0세 청년이 중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30을 뺀 190입니다. 여유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190에서 안정시 심박수 60을 뺀 130입니다. 여유 심박수 목표 운동 강도 60%에 해당하는 0.6을 곱한 후 안정시 심박수 60을 더하면 분당 138회의 심박수가 해당하는 목표 심박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강도 운동을 위한 심박수입니다. 분당 138회를 넘지 않는 것, 그리고 60분을 운동 시간을 넘지 않는 것. 목표 심박수는 분당 138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운동 시간은 60분을 넘지 않도록 적용하는 것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운동 강도, 바로 운동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안정시 심박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안정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은 앉아서 5분 정도 안정감을 취하는 것입니다. 검지와 중지를 손목에 이 요동골맥 혹은 목의 경동맥 부분을 촉지해서 10초 혹은 15초간의 심박수를 측정하고 10초 혹은 15초를 측정한 후에 6을 곱하면 15초를 측정한 후에 또 5를 곱해서
분당 심박수를 환산하는 것. 이것이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동 강도 도출을 위한 방법과 안정시 심박수 구하는 방법을 통해 실제 운동을 할 때 적용한다면 면역 건강을 강화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운동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할 수도 혹은 약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운동은 우리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지만 무리한 운동은 우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면역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현명한 운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운동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운동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짧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간 훈련이라고 말하는 이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 중간중간에 불완전한 휴식을 넣어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주기와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회복 운동 및 회복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면역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현명한 운동 전략 5가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짧게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면역 기능은 긴 시간 동안 수행하는 운동, 부족한 영양 섭취, 그리고 불충분한 휴식 등을 이유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 번에 길게 수행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양을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수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의 운동을 하시던 분들은 이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수행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인터벌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은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강도 운동과 짧은 고강도 운동을 결합한 중강도 운동, 즉 인터벌 트레이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강도를 주기적으로 조절하는 주기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점진적 과부하의 원칙에만 과도하게 몰입하여 계속해서 더욱 고강도의 운동을 수행할 경우 면역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운동 강도를 나누는 주기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주당 3, 4회 운동을 수행할 경우 2회에서 3회는 저강도 운동 혹은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한 시즌 내에서 2주에서 3주마다 신체적인 운동 부하를 줄이기 위하여 회복 주간을 포함하여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당 운동 부하를 증가시키는 5에서 10% 수준으로 정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과정을 한다면 우리 운동 부하가 증가될 것이며 우리 운동 부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운동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운동량, 운동 강도, 운동 부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정량적인 기록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력 운동의 경우 무게, 횟수, 세트 수를 기록하고 유산소 운동을 할 때에는 운동 시 심박수와 운동 시간을 기록하면 운동 부하를 산출할 수 있고 이는 주기화 전략의 수립과 실행뿐 아니라 운동 수행 상태 및 스트레스 징후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바로 회복 운동과 회복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고강도 운동을 수행한 후에 저강도 운동의 회복 운동을 포함한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한 시즌에 걸친 운동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운동을 쉬거나 저강도 운동의 운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몇 주간 회복 기간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요즘 걷기, 팔굽혀 펴기, 누워서 다리 올리기 자주 하시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듯 우리의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강도 운동을 60분 이하로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면역력은 좋지 않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면역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국 운동부 학생연구조사에서 일반 학생들에 비해 운동부 학생들이 오히려 면역력이 감소되고 전염병이 돌 때 감염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생쥐 대상으로 연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운동을 많이 시킨 생쥐가 독감 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운동을 하면 면역력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시기에 잘 쉬어줘야 합니다. 운동을 한 다음에 쉬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할 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사용되고 남은 여분의 산소가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쓰이지만 너무 과하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활성산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절한 운동을 통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자극시켜주는 이 활성산소가 면역력을 증가시키지만, 하지만 너무 많은 운동을 통해 활성산소가 배출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당뇨병, 암, 치매,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운동할 때 한 번에 많은 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아서 운동을 하면 하지 못했던 운동 총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서 운동을 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매일 꾸준한 운동만이 면역력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달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은 오직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막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은 바로 구속사업,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영광의 왕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계획은 온 우주와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큰 은혜와 감사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는 건물에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요 사람들의 인격과 생각과 그들의 생각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과 생각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집과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바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이라는 보물을 잘 활용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꾸준한 운동이 면역을 강하게 한다는 주제로 우리의 믿음도 같은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 중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을 찾고 더 강한 믿음과 더 깊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피해를 줄 것에 대하여 피해 다니는 부정적인 사람 혹은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하는 사람, 꾸준한 운동으로 내 몸을 계속 단련시키고 내 정신을 훈련시켜서 다시 한번 믿음 또한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지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체력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지적, 영적, 신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함과 회복된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전인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네, 운동과 면역에 관해 말씀해 주신 이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제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전문가를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별내 행복교회에 출석하시는 을지병원의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 나충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강의를 들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의학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면역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우선 면역과 운동에 대해서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말씀 해주신 이원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면역이란 우리 몸이 외부 항원에 대해서 방어하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그 면역은 우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획득 면역이 있습니다. 그 선천적 면역에는 우선 1차 방어와 2차 방어가 있는데 1차 방어는 외부 항원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물리적, 화학적 방어를 말합니다. 이 중 물리적 장벽은 그 외부와 맞닿아 있는 우리 몸의 피부 또는 점막, 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화학적 장벽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눈물 또는 콧물, 땀, 침 또는 위액, 장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차 방어는 우선 1차 방어를 뚫고 우리 몸속으로 침투한 균에 대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선 방어세포와 염증세포 또는 방어단백질, 발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천적 면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이 이미 경험한 항원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침투했을 때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한 그 염증 반응으로 림프구들의 작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의 그 면역력은 단순히 이 선천적이나 후천적 면역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함께 항원을 막아내는 역할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면역력은 운동을 하면 왜 좋아지는 건가요? 네. 우선 운동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심폐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네. 땀이 나고 우리 몸에서 열이 나고 몸의 근육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림프액들이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운동 후에 소화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또 배변, 또 배뇨 기능 등이 같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우리 몸의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네. 운동하면서 우선 땀이 분비되고 네. 각종 분비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침투하려는 균을 이렇게 막아주는 네. 그 화학적 또는 이렇게 물리적 방어 역할을 높여주고 네. 운동 중 발생하는 열은 우리 몸에 침투한 균이 활성화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빨라지는 혈액순환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림프 순환이 빨라지게 되면 그 면역세포들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게 됩니다. 네. 또한 운동 후에 운동 중에는 좀 억제되어 있던 것들이 운동 후에 이렇게 소화 기능이 활성화가 되는데 네. 이렇게 활성화된 소화 기능으로 인해서 촉진되는 위액 이런 장액들이 분비가 되면 이 소화관을 통해서 침투하려는 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또한 배변, 소변 보고 대변 보는 이 배변과 배뇨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미 침투한 균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촉진시켜줍니다. 이렇게 우리 운동은 우리 몸에 직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정말 운동이 중요한 것이군요, 선생님. 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내분비외과 전문의로 계시면서 이 수술 후에 운동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을 회복한 사례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운동은 모든 환자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인데요. 우선 수술 전에 이렇게 환자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수술 후에 환자가 얼마큼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 중에 한 개입니다. 수술 후에 운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일수록 수술에 많은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수술 후 전신마취와 그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무기폐와 폐렴이 있습니다. 네. 우선 무기폐라 하면 폐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현상을 말하고, 폐렴은 이 균이 폐포까지 침투하여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흡 운동입니다. 호흡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심호흡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쪼그라들었던 폐가 펴지게 되고 네. 그 가래가 자연스럽게 배출되면서 침투했던 균을 밖으로 내보내고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런 호흡 운동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벼운 걷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환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이렇게 호흡 운동이 촉진되면서 이렇게 침투하는 균을 막아주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가벼운 걷기 운동만 해도 모든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 면역뿐만 아니라 회복하는 데까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중에 이렇게 폐렴으로 인해서 중환자실까지 가는 환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이 가벼운 운동, 이거 한 개만으로도 환자들이 회복하고 면역력이 증가되는 것을 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내일 당장 이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주 명쾌한 답변으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옛부터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요. 하지만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보면 건강은 쉽게 잃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적절한 운동을 찾아서 면역력을 키우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이재현 목사님의 면역력의 회복은 절제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녁 7시 30분인 것 알고 계시죠? 내일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백성이 어떻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고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 더욱더 오늘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도 함께 유지하는 참된 백성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